예, 안녕하세요. 마일리틀 CDN 시간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카마이 코리아의 안준수입니다. 우리 오늘 어느 때나 다름없이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강상진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강상진입니다. 네. 오늘 주제 많이 다 보셨을 텐데 좀 사람들이 많이 관심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클라우드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로 다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참석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저희가 또 아무리 안다 그래도 또 클라우드에 있어서 전문가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또 역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오늘 나와 계신 분은 클라우드를 굉장히 많이 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의 IT 팀장님 맡아주고 계신 우리 박찬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IT팀 담당하고 있는 박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클라우드 쓰고 계시죠 지금? 네,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얘기도 있겠지만 좀 객관적으로 오늘 좀 도움 말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에도 상당히 많이 시청해 주셨고 그다음에 저희 오픈 모임도 있어요. 이 시간 끝나고 나서 좀 말씀드릴 텐데 온라인으로 좀 부족함이 있으면 또 오픈 모임 따로 매달 이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찾아오는 세미나라고 해가지고 그거 참석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일단 클라우드 관련돼서 좀 기초적인 얘기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뒷관적으로 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클라우드의 가장 큰 매력은 뭘까요? 일단 국내 서비스에 한계를 두지 않는다면 글로벌 서비스를 할 경우에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점이 있고요. 대응하기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국내 서비스 하는 것보다. 그리고 초기 투자 비용이 적다라는 거. 모든 클라우드 사용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엔지니어나 개발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테스트 환경 구축하기가 쉬워요. 쉽게 테스트 환경을 구축했다가 지웠다가 하기가 쉽고 거기에 따른 비용도 굉장히 적은 편이라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내부에서 뭔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거나 할 때 실서버에다가 바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회사들이 테스트 환경을 구축해야 되는데 물리적인 서버를 두는 것보다는 가상 환경에서 만들게 되면 똑같은 시스템을 만들어 놔도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진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고 편리한 것 같아요. 예전에 보니까 대기업에서도 사실 이렇게 당장 이게 꼭 나중에 쓰일 시스템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걸 좀 해보고 싶다. 시스템을 하나 할당받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네,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이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웹서버 하나만 배치받는데도 몇 주가 걸릴 수도 있다고. 그런 경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군요. 네, 그래서 클라우드의 장점 중에 공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이 테스트 환경이 좀 유리하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적인 레거시 시스템으로 테스트를 했다가 결과가 안 좋다고 해서 이미 구매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반납할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창고에 재고로 남는, 예전에 다른 우리 게스트분이, 보안 전문가 게스트분이 오셨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안 솔루션을 사고 나서 사용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창고에 남겨 있는 경우를 많이 보셨다고 했는데,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사용한 만큼의 비용을 내는 게 이제 일반적인 페이 방식이다 보니까 했는데 우리 시스템이랑 이제 궁합이 안 맞더라 그러면은 바로 그 다음 달에 이제 해지할 수 있고, 네. 비용이나 이런 테스트에 정말 이제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클라우드의 매력이기도 하죠. 네. 얼마 전에 AWS가 우리 시작한 지 10주년이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사실 10년이 됐는데 요즘 관심 굉장히 많지만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클라우드가 정착하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리는 사실이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클라우드가 좀 뒤늦게 각광을 받고 처음에 이제 선뜻 도입 안 한 이유가 뭘까요? 그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내부의 데이터를 다른 회사의 외부에다가 서버를 구축해서 그 안에 데이터를 놔야 된다라는 불안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개발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그 소스를 외부에다 두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불안 요소가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를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도 이제 겪고 있는 문제지만 하드디스크 속도가
VM 환경이다 보니까 하드디스크 속도가 좀 느린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보통 우리나라 회사들은 보안 관제를 위해서 그 회사에 맞는 또는 최적화된 어떤 보안 솔루션들이나 장비들을 놓으려고 하는데 클라우드는 그게 좀 어렵다라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관제 바깥에 위치를 하게 된다라고 보는 건데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한다면 정책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들을 다 배제하고서라도 쓰겠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것 같고요. 네, 그 말씀하신 부분은 클라우드 업체들의 단기적인 장기적인 숙제일 것도 같은데요. 그 특히 이제 보안 쪽에 보면은 분명히 어떤 이 기업에서 적용해야 되는 보안 정책이나 이제 그런 룰들이 이제 있을 텐데 사실 클라우드 상에서 보안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클라우드 업체가 지원하는 그런 설정만 가능할 수 있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그것이 우리 서비스에 주는 어떤 해킹이나 그런 디도스 공격이나 이런 부분과 궁합이 다 100%안 맞은 상태라도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 부분 때문이라도 그 클라우드가 좀 주저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금융 쪽으로 들어가면 또 관련 법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개인의 금융 정보가 어느 그 클라우드 상의 어느 서버에 뭐 존재하면 안 된다라든가 흔적이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CDN을 사용하는 업체들도 우리 사이트에는 개인 정보가 이렇게 흘러다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캐시하게 되면 정말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가 개인 정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CDN 업체가 캐시하지 않지만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많이 주전이 됐는데 그나마 한 2, 3년 전에 비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오히려 클라우드를 도입하지 않으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 그 수작업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래도 많이 인식은 좋아졌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제 같은 필드에 일하시는 분들이 기존 시스템에서 클라우드로 변경하는 거를 혹시 많이 보고 계시나요? 정치인 질문을 좀 참가해 주세요. 네, 질문이 너무 길어요. 그렇군요. 네. 클라우드도 일반적인 클라우드 말고요. 요즘엔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뭔가 클라우드를 서비스하는 회사들도 그런 환경에 맞춰서 서비스들을 좀 개선하고 있는 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방송이 좀 경건한 것 같아요. 좀 게시판도 거의 너무 조용하네요.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저희가 좀 처음부터 또 무거운 주제를 좀 가져간 것 같은데 좀 이제 현실적인 얘기로 와가지고 뭐 아무리 뭐 클라우드가 뭐 좋다 뭐 이런 반감이 있다라고 해도 일단 JYP 엔터테인먼트 지금 몸담으신 곳에서 클라우드를 많이 쓴다고 하시니까 거기서는 왜 지금 클라우드를 쓰시는지 좀 그 동기나 이런 걸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글로벌 팬들이 많다 보니까 글로벌 서비스를 해야 됐고요. 기존에는 우리도 한국에 있는 IDC를 통해서 서비스를 했었는데요. 홈페이지 방문자들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한국 내에서 접속하는 사용자들, 팬들이 절반 이하였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는 것보다 외국에서 접속하는 팬들한테 조금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방법을 생각했고 그게 이제 딱 맞는 환경이 클라우드 환경이었던 거죠. 그래서 동남아 팬들이 많이 있는 쪽은 동남아 쪽 관련된 클라우드에다가 서버를 놓고요. 뭐 유럽이나 남미 쪽에 팬들이 많은 그룹은 그쪽에다 서버를 놓고 서비스하는 게 우리한테는 이제 훨씬 유리하고 또 팬들도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그때 한 3년 전부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신경 써서 하나씩 지금 이전하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글로벌이 되게 중요한 요인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네. 거예요. 어때요? 글로벌을 이렇게 지원하고 나니까 좀 달라진 점이 좀 있던가요? 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는 없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통계 자료를 팬들의 목소리는 오빠들의 몫입니다. 통계 자료를 보다 보면 홈페이지 방문자 통계 자료 중에 그 페이지를 완전히 로딩했을 때 걸리는 속도를 측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측정한 수치를 보면 예전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진 점을 느끼는 것 같아요. 특히 동남아 쪽 같은 경우에는 내부 환경, 인터넷 환경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예전에 뭐 특정 홈페이지 한 페이지 로딩하는데 20초 걸렸으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5초 정도 걸리는 음. 수준으로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전보다 아마 팬들이 느끼는 체감되는 거는 훨씬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사용자가 더 늘기도 하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팬 사이트 운영하는 것도 그 동남아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그걸 생각해서 그 동남아에다가 일단 서버를 구축을 했고요. 그래서 동남아 팬들이 팬 사이트에 굉장히 좀 많은 편이에요. 20초에서 5초로 줄었다는 거는 상당히 이제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는 건데 네. 그 말씀하신 5초라는 게 클라우드 플러스 CDN을 사용했을 때 그 성능인가요? 아니면 클라우드만 리전만 생성했을 때 그 성능인가요? 그 혹시 혹은 이제 두 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한번 테스트해 보신 적은 있나요? 네, 양쪽 다 고민해서 했던 네. 부분이고요. 지금 다 CDN으로 저희도 이제 이미지 서비스는 다 CDN을 처리를 하는데 CDN이 있는 게 조금 더 유리했던 것 같아요. 그 뒷부분에 그렇죠. 좀 얘기는 될 것 같은데 네네. 뭐 서버가 그 지역에 있다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있게 되면 예를 들어 홍콩에 있으면 홍콩 주변국들은 굉장히 빠르겠지만 거기에서 조금 더 멀어지면 아무래도 이미지를 가져오는데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한 페이지 로딩하는데 5초라는 시간보다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죠. CDN을 쓰게 되면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개선됐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유리하다는 것은 속도 빨라졌다는 얘기 맞고요. 이범성님께서 질문 주신 거고, JYP뿐만이 아니고 더 많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공통의 서비스 업체를 만들고 이거를 서비스를 빌려 쓰는 사스 형태는 생각해보지 않으셨는지요라는 난감한 질문을 했습니다. 난감하지는 않고요. 어차피 클라우드 서비스가 발전해가는 형태가 이아스, 파스, 사스 그 네네.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도 내부에 있는 인프라와 시스템들이 파스하고 사스 중간쯤 거쳐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부 서비스는 사스도 있고요. 네. 일부 서비스는 파스도 있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저희가 오늘 사실 뭐 CDN 얘기랑 클라우드 얘기를 같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뭐 CDN을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보다는 사실 클라우드만을 썼을 때 약간 한계들이 있을 거라는 거고 그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한 이제 CDN을 방안으로 좀 네. 제시드리는 시간이라서 좀 클라우드의 한계로 느끼는 것들을 몇 가지 좀 얘기를 하고 의견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클라우드라는 게 사실 개념적으로는 그래요. 옛날에 저 그런 어떤 영상도 본 적이 있었는데 하늘에 구름이 둥둥 떠다니는데 내가 이런 코드 같은 걸 찍고 아무데나 팍 찔러요. 그러면 이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딴 데 가가지고 또 팍 찔러요. 그리고 또 써요.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클라우드가 anywhere에서 쓸 수 있다라는 이 명제가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그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클라우드는 미국에 있는데 뭐 유럽에서 액세스했을 때 속도는 뭐 클라우드라고 해가지고 저절로 속도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비슷한 질문을 이거 오세훈님이 해주셨는데요. 글로벌 일하고 계속 하시는데 그래도 전 대륙을 커버하기는 클라우드가 한계가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아시아, 미주만 타겟으로 하지 않으셨나요? 네, 그 JYP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남아 주로 이제 팬들이 많이 계신 곳이 동남아 쪽하고 동남아, 미주. 미주. 쪽. 네, 그래서 실제로 클라우드를 그쪽에만 설치를 하신 거죠? 네, 그렇게 돼 있고요. 네. 지금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는 점이 아마 지금 질문하신 그 내용일 건데 이 지금 질문하신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이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CDN이에요. 네. CDN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홈페이지가 동남아에 있다고 해도 그 서버에서 가져오는 이미지들은 각각의 사용자들이 유럽에 있건 미국에 있건 중국에 있건 그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CDN 팝업 서버에서 이미지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궁금한 사항이 어느 지역만 타겟으로 했을 때 벌어지는 그런 느린 현상은 개선이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미주나 동남아에다만 뒀을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도 클라우드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물론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팝업 서버처럼 클라우드 서비스도
각각의 지역에다가 서버를 다 따로 두고 근처에서 접속하는 사람들이 그 그렇죠. 근처에 있는 IDC 접속하게 하는 기술들이 있거든요. 다만 이제 비용이 부담이고 맞습니다. 우리가 하는 서비스가 거기에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서 거기까지는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 같이 이미지가 큰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는 CDN만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클라우드 업체가 이제 리전별로 이제 클라우드 업체마다 리전별 데이터 센터가 있고 이제 팝업 서버가 있는데 성능을 좋게 전 글로벌에서 좋게 만들겠다고 모든 리전을 선택하면 당연히 비용이 비싸지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박찬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대한 이제 어떤 커버리지를 위해서 부가적으로 CDN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주로 웹사이트의 경우 대부분의 스태틱 컨텐츠가 이제 이미지인데 그런 것들이 글로벌에 배포되어 있는 CDN 엣지 서버에 캐시가 됨으로써 몰려있는 클라우드 리전에 대한 어떤 부하작용을 CDN에서 대신 해줄 수 있다. 물론 CDN에서 캐시 못하는 부분은 다시 그 클라우드의 리전으로 접속을 돼야겠지만요. 많은 부분 이제 속도 개선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클라우드의 단점을 CDN으로 보완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네요. 뭐 모든 게 다 그렇듯이 뭐 투자하는 방향은 늘 자기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리전을 여러 개 늘려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CDN을 통해서 지역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질문 비슷한 게 하나 나와가지고 이건 좀 답변을 하고 넘어갈게요. 클라우드 시스템을 지역적으로 둔다 그러셨는데 그 업체와의 계약에서 서비스 속도 같은 것을 조항으로 넣는지요? 그러니까 SLA를 여쭤보시는 건데 클라우드에서 속도에 대한 SLA가 있나요? 지금 저 지역적으로 서비스 두는 거는 이제 우리는 아직 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질문하신 것과 같은 조항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네. 예, 페널티 조항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중단에 따른 그렇죠. 가용성에 대한 SLA는 있겠죠. 예, 네. 그 가용성에 대한 뭐 페널티가 있다고 해도 그 비용이 이렇게 크지는 않고요. 네. 예. CDN은 예. 속도에 대한 SLA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있는데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물리적으로 3초 만에 페이지가 열립니다. 5초 만에 페이지가 열립니다. 그건 이런 픽스 값은 아니고요. 오리진, 그러니까 CDN을 사용 안 했을 때 대비 뭐 150%, 200%의 성능 향상이 글로벌하게 있다. 평균적으로 네, 네. 제품마다 조금 수치는 다르지만요. 그래서 약간 이제 SLA는 저희 쪽은 그 속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속도랑 업체마다 가용성. 이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페널티 조항도 있습니다. 네. 저 동시에 콘텐츠 업데이트해야 되는 질문이 있는데요. 저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사용자가 그러니까 사용자라고 하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는 측에서 직접 모든 서버에 업데이트를 진행하진 않아요. 예, 자동으로 쭉 배포가 되고요. 그리고 그 배포되는 시간이 뭐 사용자가 못 느낄 정도의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뭐 몇 시간 단위로 길어지진 않거든요. 이제 짧은 시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크게 뭐 관리 그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관리가 힘들다던가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로직이나 그 서버 쪽에 그 모듈 업데이트를 한 군데만 하시면 자동으로 리플리케이션 되는 구조라는 네. 말씀. 미러링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미러링 제공 당연히 되겠죠. 클라우드에서. 두 번째는 이건 사실 뭐 저도 아주 잘 알던 분야는 아닌데요. 확장성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클라우드 시스템을 꾸며놨는데 한 1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상태로 꾸며놨다가 뭐 1500명이 들어왔어요. 아니면 2000명이 들어왔어요. 아니면 뭐 10,000명이 들어왔어요. 했을 때 그 확장성을 확보하기가 이론같이 그 클라우드에서 항상 되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클라우드도 뭐 확장성이 보장이 되고 있긴 있지만 뭐 무한 확장성이라는 아닌 거기 때문에 그런 한계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예, 이게 뭐 실질적으로 이제 IT 팀 또는 전산실이 있고 내부에 어떤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서버를 구입하고 네트워크 장비를 구입하고 이제 똑같은 거거든요. 초반에 일단 클라우드 서비스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할 때 또 전문가의 좀 조언을 받아서 충분히 디자인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용자가 몰리거나 용량이 부족했을 때 약간의 문제는 생길 수 있고요. 그 부분은 상당히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도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별로 어떤 한계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하나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놓을 수 있는 VM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든지 CPU나 메모리나 한 서버 가지고 수 있는 CPU나 메모리의 한계가 있다든지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을 알고 미리 디자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서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메모리를 막 추가하고 하드디스크를 추가하고 랜 네트워크를 증설하고 그런 게 쉬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클라우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어느 그렇죠. 한계점에 부딪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의 한계점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고 진행을 처음에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우리가 하려는 서비스가 파스에서 할 건지 사스에서 할 건지에 또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파스보다는 사스가 확장성이 조금 더 저는 유리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확장성이라는 게 갑자기 뭐 우리 회원이 1,000명이었는데 내일 5,000명이 늘어나서 확 증가했다라고 할 때 파스보다 사스가 대응하기 훨씬 유리한 측면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잘 고민해서 초반에 디자인을 해놓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다 없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저희가 인터뷰 영상을 하나 떠온 게 있어요. 제가 네. 이제 별거 다 합니다. 거의 방송국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첫 번째 인터뷰 이게 어디서 하신 거냐면요. 빙글이라는 SNS입니다. 이거 그 슬라이드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쉐어할 수 있는 페이스북이랑 유사한 빙글이라는 업체에서 이제 그 개발 담당하고 계신 분이 인터뷰해 주신 그거 하나 보고 좀 넘어가도록 하죠. 스케일러빌리티 확보를 언제나 해놓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제 그런 스케일러빌리티 대부분 점진적인 유저 확대거든요. 저녁 시간대 유저가 갑자기 저녁 시간대는 평균적으로 유저가 많이 쓴다거나 뭐 이런 시간에 유저들이 많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것들인데 이런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스케일러빌리티가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는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해서는 사실 클라우드에 있는 스케일러빌리티로도 배치하는 것에 한계가 있거든요. 뭐 갑자기 몇 분 이내에 몇만 명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클라우드 베이스 스케일러빌리티로 감당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그것도 제대로 감당하게 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추가적인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오히려 CDN을 돌리게 됐을 때 CDN에서 사실상 같은 컨텐츠를 그냥 제공한다라고 생각하고 제공하기 시작하면은 사실상 CDN부터 스케일러빌리티는 저희가 전혀 추가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로지컬한 설계를 개선하거나 인프라스트럭처의 설계를 개선해서 대처한다기보다는 그냥 CDN 서비스로 어떤 걸 캐시할 건가 요거만 결정해서 대응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유저가 얼만큼 들어오든 결과적으로 CDN에서 다 잘 관리해주기 때문에 스케일러빌리티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죠. 이게 어느 정도의 플럭츄에이션에 의한 스케일러빌리티는 클라우드로 잘 맞춰지는데 저 얘가 뭐였냐면 그거예요. 포스트를 갖다가 아이돌 가수가 공유를 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그렇죠. 한꺼번에 사용자가 확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게 평소보다 10배, 14배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로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건 CDN으로 이제 감당을 한다. 그런 네. 얘기입니다. 아마 JYP에도 많은 엔터테이너들이 있어서 유사한 사례가 있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JYP 홈페이지에 뭔가 사진이 올라왔다라고 유명 엔터테인먼트가 자기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링크를 올리면 예상치 못한 트래픽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경우가 혹시 있으셨나요? 네, 뭐 트위터 몇백만 명의 팔로우를 가지고 있는 뭐 가수가 홈페이지 또는 이제 아티스트 홈페이지,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올리고 이렇게 트위터를 하게 되면 동시에 수십만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 링크를 클릭하게 되거든요. 네. 예. 좀 난감한 경우가 좀 발생을 하는데 네. 다른 회사랑 다르게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이렇게 그 방문자가 서서히 증가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일시에 확 몰렸다가 또 확 빠지는 네.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클라우드 서비스만을 가지고 서비스할 때 분명히 한계가 좀 생겨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오늘 뭐 CDN 얘기를 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CDN을 쓰게 되면 대부분의 가수들이 올리는 게 대부분 사진이나 글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좋은 대응 방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 들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답변하고 넘어갈게요. 클라우드 기반 CDN 서비스 현황에 대한 저를 요청하셨는데
자료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실제로 조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대부분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 클라우드 업체들은 또 CDN 오퍼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랑 CDN은 사실 떨어져서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있고요. 단지 이제 아카마이 같은 경우는 CDN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전문 업체인 거고, 뭐 기본적인 캐싱이나 이런 것들은 다 클라우드 업체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세 번째 토픽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거예요. 일종의 클라우드도 자원의 종류나 이런 거에 따라서 분명히 요금이 다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백엔드 로드가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더 클라우드 비용에서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고, 이제 프론트엔드일수록 조금 더 적게 차지할 것 같은데, 이제 CDN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몇 번 여기서도 말씀드렸죠. 이제 백엔드 부하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백엔드 부하를 갖다가 줄이게 되면 사실 이제 백엔드에 쓸 돈을 갖다가 이제 더욱더 이제 저렴한 프론트엔드 쪽으로 이제 돌려감으로써 클라우드의 전체적인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다. 뭐 이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이에요? 그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이제 초반에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디자인이 잘못되어 있으면 뭐 단순한 시스템으로 볼 때 SQL 서버에만 계속 집중해서 뭔가 장비의 스펙을 늘려야 되는 문제가 나중에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이제 그 백엔드는 이제 그런 쪽으로 보고요. 우리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사용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계속 로드 밸런싱하기 위한 서버만 계속 증가하게 되면 그게 다 우리 비용으로 발생을 하는데, 일정 부분의 그 서비스를 전부 다 CDN으로 바꿔놓으면 CDN 트래픽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상당수 차지하기 때문에 결국 앞단에 또는 중간에 있는 웹서버나 그 이미지들을 서비스하기 위한 내부 장비들을 확 줄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계점 분명히 있고, 그리고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팀장님 말씀을 약간 정리해 보면 클라우드가 가진 백엔드 서버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사용자가 늘어나고 콘텐츠가 늘어나면서 데이터베이스의 I/O가 좀 느려진다거나 그다음에 추가 증설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제 CDN 관점에서 보면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는 페이지를 캐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캐시를 하게 되면 사실 DB로 가는 그 부하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경우에 데이터베이스를 증설하고 I/O를 빠르게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DB 로직을 많이 차지하는 컨텐츠에 대해서 정말 이게 동적 컨텐츠인지 일부라도 어떤 정적 컨텐츠로 보고 짧은 주기라도 캐시할 수 있는지, 이런 캐시 정책을 잘 세우면 사실 클라우드 상의 백엔드에 대한 투자 비용이나 여러 가지를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또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또 인터뷰를 또 따왔습니다. 아, 네.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지금 보실 인터뷰는 이제 캐시 슬라이드라는 업체입니다. 그 휴대폰 잠금 화면에 그 넘길 때 이렇게 거기다가 광고를 넣어가지고 수익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가 이제 3년 만에 여기가 매출액을 공개했는데 580억이라는 매출이 대단하네요. 이를 정도로 굉장히 3년 만에 고성장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클라우드랑 CDN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인터뷰 내용을 한번 여기서는 어떤 관점으로 봤는지를 좀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클라우드와 CDN을 같이 사용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유지보수 비용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이미지가 한 번에 내려가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 서버에서 처리하기에는 인프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도 하고, 유지보수 비용도 굉장히 커지는 이슈가 있죠. 특히 클라우드에서 이제 스토리지는 CDN의 오리진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CDN은 갑자기 급증하는 트래픽을 좀 대응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DN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적어도 이제 많은 이미지를 한 번에 내려줘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좀 많이 덜게 돼서 유지보수 비용도 많이 아끼게 됐고요. 좀 고민을 많이 던 부분이 있죠. 예, 방금 보셨듯이 여기가 이제 인프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사실 클라우드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오로지 그냥 인프라만 계속 늘려가지고 서빙하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배경을 말씀드리면 캐시 슬라이드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특정 시간에 그 폰에 이제 그 배경화면이 이미지가 바뀌는 서비스인데, 그 시간이 정해져 있죠.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이제 많은 사용자들이 동시 접속해서 이미지를 바꾸는 이제 받아가는 작업을 하는데 그게 사실 클라우드에 많은 부하를 줄 수 있는 부분이고 CDN을 통해서 캐시를 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순간 트래픽 부하를 해결했다는 네, 여기가 좋은 예. 사례를 얘기해 주셨네요. 예, 회원이 1,500만 명입니다. 그래서 1,500만 개의 클라이언트의 이미지 그렇죠. 수 개를 한꺼번에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걸 못하면 어떤 문제, 사용자는 잘 못 느끼는 성능인데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광고주의 노출 횟수에 대한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비즈니스 로직이 그러다 보니까 슬라이드 이제 입장에서. 큰 네. 부하 없이 가기는 불가능한. 하루 종일 이렇게 부하를 분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례를 했고요. 잠깐만 질문 하나만 좀 답변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게 사실은 언론에서도 가끔 좀 잘못 보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 제재가 많아서 국내 서버 쪽 접속이 안 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고 자국 서버의 서비스는 오픈하기가 오픈하는 경우가 있던데 CDN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없냐라고 여쭤보셨는데요. 이거는 사실 뭐 불행한 일이지만 내가 서버를 직접 중국에 두나 아니면 중국에 있는 CDN 서버를 통해 제공을 하나 중국 정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서비스할 수 없는 내용은 CDN으로도 서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 중국에 있는 CDN 서버를 안 쓰고 중국 밖에 있는 CDN 서버를 통해서 갈 수는 있으나 그거는 뭐 밖에 있는 서버를 쓸 때랑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좀 아쉽지만 중국이 워낙 이런 네. 제약 사항이 많습니다. 중국 내에 있는 서버나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를 사용하시려면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ICP라고 부르는 그 라이센스를 발급받으셔야 중국 내 서버 인프라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일반 웹사이트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동영상물 같은 경우는 동영상이나 UCC 유저가 크리에이션 하는 컨텐츠 네. 같은 경우는 중국에 100% 거의 하기가 중국 사람이 그렇죠. 아니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이미 서비스 중에 SNS도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네, 근데 그 외의 서비스들은 이제 베이안이나 ICP 같은 중국 정부가 허가하는 라이센스를 받으셔야 중국 내 서버, 클라우드 서버 포함하여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 최소 가입 유저 수나 사양이 있는지 있나요? 그래서 요 질문은 저희는 뭐 클라우드 업체는 아니라가지고 좀 얘기하면 사실 요즘에는 없죠. 블로그도 개인 블로그도 클라우드에 올리는 형태라서 참 그렇긴 한데요. 일반 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클라우드를 도입해야겠다라고 고민하는 그 턴 포인트가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은 가지고 있는 서버에 어떤 그 특정 IDC 내에 있는 서버에 부하가 슬슬 걸리면서 로드가 이제 뭐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느리다는 원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보통 이제 그때 이제 조금 늦지만 그 단계에서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하시는 고객들도 많이 봤고요. 미리 그 상태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시면서 하는 경우도 많은데 박찬 팀장님 보시기에는 어느 시점이 되면 클라우드가 머스트해야 된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우리는 사실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했었고요. 네. 예, 그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홈페이지에 한국 사용자가 80% 이상이다. 그러면 굳이 클라우드를 선택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전체 방문자 수 통계를 냈더니 한국 사용자가 40%고 해외 사용자 60%다 그러면은 그럼 그때는 분명히 이제 클라우드로 넘어가야 되는 네. 타이밍을 넘은 상황이라고 네, 보는 네. 거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런 타이밍을 좀 봤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클라우드로 하나씩 옮겨갔던 것 같습니다. 네. 뭐 타 업체 같은 경우 국내 서비스만 하는 업체들도 이제는 국내 클라우드를 많이 쓰면서 그 외산 클라우드 솔루션에서 국내에 이제 팝이 생기면서 상당히 그런 이제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경우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국내 서비스만 클라우드 하시더라도요. 그리고 저기 최소 가입 유저 수나 사양은 글쎄요. 클라우드는 뭐 저도 이제 여러 회사의 서비스를 사용을 해봤지만 가입 유저 수나 사양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서버 만들어서 사용하면 그 서버 만든 거에 대한 과금이 되는 형식이라 그렇죠. 가입 유저 수나 뭐 사양에 대한 거는 최소 사양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CPU 하나에 메모리 2기가에
하드디스크 100기가짜리 VM을 하나 만들어서 쓰든지 또는 뭐 웹앱을 하나 만들어서 쓰든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고 뭐 최소 가입 유저 수나 뭐 그런 거에 대한 제약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질문들이 상당히 그 클라우드 업체에서 그렇죠. 예, 와서 답변을 해줘야 되는 질문들이 많은데 저도 그냥 사용자 클라우드 사용자 입장.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네. 못 해드릴 만한 내용들이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질문 하나 좀 요거는 뭐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내용인데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빼보급량이 얼마나 있는지 여쭤보셨는데 많아요. 그냥 많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 갖고 있는 그 네트워크 캐패시티가 다들 약간 이렇게 대외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웬만한 서비스 더군다나 이 굉장히 사용자가 많은 동접자가 많은 서비스도 수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갖고 있습니다. 국내 통신사에서 인터넷과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존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아카마이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혼용할 수 있는지요? 이거 그냥 조금 더 일반화해서 제가 답변을 좀 질문을 좀 해석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라우드와 ISP 뭐 혹은 클라우드와 CDN 이런 게 업체가 달라도 되냐? 뭐 이런 질문을 좀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뭐 전혀 문제 없죠. 전혀 문제 없고요. 또 요즘은 그 ISP사와 클라우드사, CDN사가 비즈니스 모델을 협력으로 해서 나가는 모델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 예. 저희도 이미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네. 인터뷰 보신 두 개 다 클라우드 업체가 또 달라요. 네, 그리고 어차피 아카마이 클라우드가 없으니까 네, CDN은 아카마이 그렇죠. 쓰면서 앞에 회사는 모사 클라우드를 네. 썼고요. 뒤에 회사는 또 다른 회사 클라우드를 썼고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전문 업체를 써라. 네, 베스트 오브 브리드를 쓰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장신호님께서 타 CDN 업체와 아카마이의 차별화된 전략이 무엇이 있는지 아주 좋은 질문이면서 좀 대답하기 오래 시간이 걸리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전에도 뭐 이런 기회에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 CDN이 전통적으로 캐시를 하고 있고 이제 캐시 서비스가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아카마이 같은 경우는 그 CDN 영역이 이제 클라우드 영역과 혼용이 되면서 클라우드 영역에서 해야 되는 어떤 보안이나 어떤 프론트 엔드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성능 향상이나 이런 부분의 로직이 오리진 단에서 이제 CDN 단, 클라우드 단으로 옮겨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심지어는 요즘에 이제 아카마이는 클라우드 릿이라고 해서 만약 이미지를 변환한다거나 그 사용자 포맷에 맞게 그다음에 어떤 사용자 입력을 검증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어떤 화면 재동성을 한다거나 이러한 많은 로직들이 그 CDN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오리진에 그런 로직을 두셨던 거를 이제 반응형 웹이나 디바이스 탐지라든가 그런 것들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어떤 이제 그 서치 봇들이나 그다음에 불필요한 이제 웹 스크래핑 즉 컨텐츠를 무단으로 퍼간다거나 그다음에 뭐 그런 봇들이 와서 많은 트래픽을 뺏어간다거나 그런 것들도 CDN 단에서 탐지하고 그거를 제어하고 막는 기술을 아카마이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타 CDN 업체와 구별될 수 있는 저희만의 기술적 장점이라고 빨리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다 못할까봐 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팀장님께서 앞에 오히려 좀 언급을 하셨어요. 그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로 언급을 하셨는데 보안의 이슈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물리적으로 여기다 뭘 갖다 놓기가 어려우니까 사실 보안을 내 마음대로 막을 수가 없다, 갖출 수가 없다 이런 단점이 있는 것도 현실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오히려 클라우드니까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보안 서비스가 또 있으니까 그걸 사용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충 설명 좀 네. 해주시겠어요? 일단 뭐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장비를 클라우드에다가 넣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일부 보안 관제하는 회사의 서비스를 맡기는 경우도 있어요. 클라우드도 뭐 A사의 클라우드는 B 보안 관제 업체에서 그 회사의 보안 관제 서비스를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거 같아요. 내부에 시스템이 있는데 그리고 내부에 보안 담당자, 보안을 잘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업체를 불러서 뭐 BMT도 하고 또는 외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회사의 보안 시스템을 잘 갖출 수가 있는데 클라우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부에
보안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있어야 그 클라우드에서 제공해주는 보안 관련된 서비스들을 구매해서 직접 설치를 하거나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보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일 경우에는 그게 힘든 거죠. 또 어딘가에 도움을 받기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을 때 약간은 걸림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네. 들어요. 근데 내부에 의외로 우리, 클라우드는 알게 모르게 또 보안 시스템들이 어느 정도는 돼 있지만 그래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컨트롤한다라는 거는 약간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아카마이에서도 보안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또 매니지드 시큐리티 서비스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거기다 다 맡긴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보면요, 그 클라우드 상의 보안 솔루션이 있을 때, 물론 클라우드 상이랑 거 똑같지만 CDN의 보안 솔루션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사용자, 그 해커의 입장, 해커에서 가장 근접한 서버 단에서 1차 그 보안에 대한 블락과 필터링을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것이 클라우드로 유입되기 전에 CDN 팝에서 제거된다고 보면 물론 이제 클라우드와 CDN을 혼용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린 거지만 오히려 그 공격이 지속되는 횟수라든가 공격이 그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것을 CDN 단에서 한번 방지하고 필터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보안 정책, 보안 그 실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실제 모든 어떤 서비스의 영향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몇 가지 질문만 좀 퀵하게 좀 답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신호님께서 최근에 CDN의 기술 동향과 향후 전망을 말씀해 주신다면 하셨는데 요거는 여기서 다 다루긴 어렵고요. 오프 모임 한번 오시죠. 거기 오시면 답변을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수치적으로 서버가 얼마 있는지 수치적으로 수치화돼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돼 있습니다. 21만 대가 있고요. 위치나 국가 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120개국이 좀 넘게 있습니다. 네. 인도나 남미 쪽, 브라질, 페루 쪽 인터넷 사정들이 별로 좋지 않은데 CD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득 본 사례들도 있나요? 이거는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고 싶어요. 이 나라들은 인터넷 사정도 안 좋아요. 근데 멀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는 이득 볼 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거리에 대한 해결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거기다가 인터넷 사정까지 안 좋기 때문에 사실 그 컨텐츠 자체가 현지에 캐싱됨으로써 조금이라도 속도를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생각하시면 CDN이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맞죠.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 인도는 사실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은데 남미 같은 경우는 남미 유저 많지 않아요? 남미 팬들 많이 접속하지 네, 않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남미는 물리적으로 멉니다. 그리고 헙수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미에는 아주 탁월한 장점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이제 질문이 많아지네요. 짧게 끝날 때 되니까 네, 이제 네. 많아집니다. 석일재님이 CDN을 사용하면 많은 서버의 웨브사이트, 그러니까 캐시 서버를 말씀하시는 건데 웹사이트 소스 코드나 원본 데이터들이 복사됐을 텐데 안전은 문제가 없는지요? 실제로 웹사이트의 소스 코드는 클라우드 서버에 있을 거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물, 즉 웹사이트인 경우 HTML이 되겠죠. HTML 부분만 CDN이 캐시가 되니까 원본 소스 코드에 대한 안전은 CDN하고는 관계가 없고 클라우드 쪽 보안을 잘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병찬님, 매니지드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매니지드 보안 솔루션이라는 것은 매니지드라는 단어가 의미하듯이 관제라든가 평상시에 그 보안 솔루션 운영이라든가 해커가 침입해서 공격을 했을 때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24/7으로 모든 관제를 아카마이가 그 아카마이 인력과 솔루션으로 그 지원을 해드린다는 그런 솔루션이 매니지드 보안 솔루션. 실제 적용되는 예를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미국의 금융권들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한 은행 건너 뛰어다니면서 막 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보면 되게 흥미로운 통계가 뭐냐면 아카마이에 의해서 방어가 되고 있던 사이트 같은 경우는 짧게는 15분, 길어야 2시간 공격을 받았고요. 네. 그 시간이 되고 나서는 뭐냐면 빨리 포기하고 떠난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막아주니까.
그래서 결국 아카마이의 보호를 안 받고 있는 사이트 딱 넘어가니까 12시간, 그다음에 18시간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매니지드 서비스를 쓰게 되면 이제 뭐 문제 생겼으니까 그때 조치 취하는 게 아니고 늘 프로텍션을 받으면서 그다음에 조치가 취해지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매니지드 솔루션 같은 경우는 특정 이벤트를 앞두고 계신다면은 뭐 그때 상시적으로만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온프라미스 형태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24/7 365일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 계약에 대한 부분, 그 서비스 기간에 대한 부분은 좀 유연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건 좀 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CDN을 통해서 ROI 및 TCO 절감 사례가 있나요? 이게 아까 약간 그 맥락에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떤 프론트엔드, 백엔드 이 부하를나 비용을 이쪽으로 가져감으로써 실제로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되는 게 눈에 좀 보이나요? 어떤가요? 예, 아까 이제 말했던 부분 상당히 그 유사한 내용이 뭐냐면 홈페이지 쪽에 예를 들겠습니다. 홈페이지 쪽에 서버를 10대를 앞쪽에다 둬야만 트래픽을 감당할 수가 있었는데 네. CDN을 두게 되면은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진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사진 데이터의 트래픽을 전부 다 CDN으로 돌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서버를 거의 절반 이하로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서버를 절반 이하로 줄인 비용과 CDN 비용을 비교를 했을 때 서버 좀 절감됐다라고 충분히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CDN을 놓으면 무조건 절감된다. 그거는 분명히 아닐 거라는 그렇죠. 거는 있을 건데 우리 같은 사례로 볼 때 이미지 데이터 또는 뭐 이미지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다운로드가 많이 필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CDN을 놓으면 충분히 절감 효과는 있을 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시스템 자원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고 또 이제 그 서버가 10대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관리 인력에 대한 또 인적 비용이 있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CDN으로 넘어오면서 그거에 대한 인적 비용도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또 가용성과 성능에 대한 부분을 SL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인적 부분까지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캐실라이드 CTO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네. 보시면 서버 쪽을 늘리게 되면 자기가 그거를 또 유지하고 계속 쳐다보고 조정을 해줄 사람이 있는데 CDN은 사실 자기 그냥 잊어버리고 산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편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 사용하면 성능 저하가 있는 건 아닌지요? 이거 제가 답변 드릴게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아까 SLA 잠깐 얘기하면서 CDN이 속도에 대한 SLA가 있어요. 네. 뭐 우리는 이 속도 그 원래 오리진보다 뭐 150% 속도를 그렇죠. 보장한다 네. 있는데 재밌는 게 여기다가 보안 솔루션을 엎잖아요. 네. 이 SLA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보안이 기적이네요. 있다고 해서 또 느려지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성능 저하는 없다고. 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많은 이제 CDN 업체들이 보안 솔루션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서비스 판매를 하고 있는 곳도 많고, 업체들도 많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이 보안 솔루션의 어떤 정확도라든가 로직이 돌아가는 어떤 그런 성능에 의해서 CDN 자체의 성능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보안 솔루션이 공격을 잘 막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 CDN 캐시 영역에 대한 어떤 성능을 저하하는 그런 보안 솔루션을 가진 업체라면 좀 좋지 않은 보안 솔루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SLA나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정말 이거를 공격을 막겠다고 원래 그 원초적인 CDN의 어떤 기능이 저하되는 그런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검토를 하셔야겠죠. 네. 네. 김성범님 질문 중에서 베트남에 지사가 있는데 한국에 있는 그루베어에 접속할 경우 베트남 현지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아서 서비스가 지연이 생긴다. 이 CDN을 해결할 수 있나? CDN으로 해결 가능하고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망에서도 사실상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지연이 생길 수가 있기 네네. 때문에 여기에도 프로토콜을 갖다 가속을 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VPN 커넥션을 가속을 할 수도 있고요.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비슷한 질문인 것 같은데 요거 대형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서비스에도 CDN 효과를 볼 수 있나요? 네. 요거는 반반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는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CDN만으로는 아마 아주 만족할 수준이 안 나올 수 있지만 CDN과 더불어 이 업로드를 또 최적화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있어요. 두 개를 같이 쓰면 어마어마한 효과는 나더라고요. 네, 그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CDN 하면은 다운로드, 캐시를 이제 고려를 하시는데 업로드도 CDN을 통해 효과를 볼 수 있냐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 사용자가 그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를 하는 그 과정인지 아니면 일반 사용자가 그 웹사이트에 어떤 첨부 게시물로 업로드하는 서비스인지에 따라 약간 성능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아카마이 같은 경우는 이제 패스트 파일 업로드라는 그런 모듈이 있어서 캐시는 사용할 수 없죠, 업로드니까. 다만 이제 TCP/IP 단의 어떤 성능 최적화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가속, 동일한 이제 그 파일 업로드를 엑셀러레이션해서 빠르게 업로드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트 어드민이 어떤 스토리지에 그 파일 업로드하는 거에 대한 가속 솔루션 역시 있습니다. 저희가 그 IBM과 같이 진행한 솔루션이 있죠. 네, 그리고 아까 갑자기 생각나네요. 아카마이도 저희 회사에서 쓰고 있는 모든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미국에 있습니다. 네, 그거를 우리가 전 세계에서 쓰죠. 그렇죠. 전부 다 CDN 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VPN 있습니다. 가속을 통해서 사용하고 예, 예. 있고요. 네. 참고로 지금 설문 뭐 4시, 3시, 4시, 오후 4시에 종료되니까 설문 좀 지금 좀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시간 끝나도 1시간 동안 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해주시면 보안 되겠습니다. 얘기 제가 하나만 네. 지금 보안 얘기 나오니까 질문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클라우드를 쓰면은 보안을 뭐 내 맛대로 내 입맛에 맞게 못한다. 뭐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기존에 쓰던 장비단의 보안이 아닌 일반적인 보안들은 다 대부분 다 사용 가능하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회사의 백신이 회사에서 지정해준 백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클라우드 서비스 받고 있는 VM에다가 그 백신 설치해서 사용하고 모니터링 가능하고요. 뭐 트래픽을 보고 거기에 따른 뭔가 통제를 하겠다 뭐 그런 것 다 가능합니다. 다만 그게 전혀 모른다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통제하기 위한 것들을 계획하고 필요한 프로그램 설치하고 하는 것들이 약간 어려울 뿐이지 못하는 건 없는데 조금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로 보안 때문에 우리는 클라우드 못 쓰겠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요. 뭐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말했던 것처럼 장비 우리는 꼭 이 장비를 써야 된다 그런 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저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막 전담 보안팀이 있고 막 전문가들이 회사 안에 득실득실하면 사실은 항상 부족함을 느끼겠지만 또 우린 그 정도까지 럭셔리 없고 보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도 못하고 전문가가 많지도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클라우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게 지금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네. 그쵸? 뭐 예를 들면 그 디도스 같은 게 이제 그런 케이스입니다. 디도스 공격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막아주거든요. 네. 사용자 모르게. 네. 근데 한국 내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디도스 공격 받으면은 바로 IP 널 처리돼서 서버 죽어 있는 것처럼 나오고 하는데요. 클라우드 서비스는 최소한의 어느 정도는 해주기 때문에 완전히 모르는 상태에서는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네. CDN도 기본적인 뭐 그 HTTP가 아닌 막 커넥션을 요청하거나 이러면 그 드롭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다음에 요청하는 만큼 일단 서빙이 다 되니까 네. 아주 그냥 단순한 디도스 같은 경우는 그냥 모르고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아예 영향도 안 미쳤고 그냥 그렇죠. 공격 받은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클라우드랑 많습니다. CDN 같이 쓰면 한쪽이 뭐 클라우드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CDN을 이용한 콘텐츠들은 계속 라이브 상태라는 거죠. 그런 면들이 굉장히 유리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가진 엣지 서버들이 사실은 특정 고객만을 위한 엣지 서버라기보다는 아카마이와 계약된 많은 이제 그 고객들을 지원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보안적인 강화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도 저희 서버를 보호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알게 모르게 고객들의 서비스도 보호가 되는 이제 그런 이중 효과가 있었던 거죠. 네, 시간이 거의 돼가지고 저희 가기 전에 사진 하나만 좀 보여드릴 건데요. 네. 사진 보여주시죠. 예, 이 사진 뭘까요, 이게? 예, 저희 오프 모임입니다. 저희가 이제 찾아오는 세미나라 그래가지고 오늘 다룬 내용들을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두 부류가 있어요. 더 심도 있게 알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있고요.
앞에 많이 못 봐가지고 이거 너무 진도 많이 나가 있다. CDN의 아주 기초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환영하고요. 저희 만약에 이렇게 오프 모임을 하게 되면 장점이 이제 저희 이제 사무실에서 이게 조촐하게 하고 이제 맥주도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여기서 CDN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매번 좀 주제가 바뀌어가지고 좀 인덱트한 네. 내용도 같이 다루고 이번에는 요거 끝나고 나서 뭐 기술자도 불러가지고 막 따로 막 미팅하고 되게 오래 있다 가셨어요. 그래서 요 모임 계속 진행이 되니까 이 다음 모임 4월 19일입니다. 요거는 요 다음 장 보시면 그 아카마이 블로그나 아카마이 페이스북 가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내용 나와 있으니까요. 이거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뵙다가 오프라인에서 뵈면 상당히 반갑거든요. 그래서 다음 오프라인 모임에도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참석 가능합니다. 그럼요. 예, 저희가 초대 손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언제든지. 네. 연예인인 줄 알아요. TV에서만 보다가 막 이렇게 하셨던 네. 거예요. TV도 아닌데 사실. 예, 오늘 뭐 지금 55분인데 네. 이 정도에서 저희 마치도록 하고 오늘 뭐 소감 한 소감이 말씀. 어떠셨나요? 소감이요? 네. 이제 소감이라기보다 초반에 얘기를 제가 했던 것처럼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뭔가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들의 서비스하는 환경이 이아스에서 파스에서 사스 형태로 넘어가는데 그 서비스만 고려하지 마시고 그 서비스를 한다면 반드시 CDN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야 뭐 아까 비용 절감에 대한 얘기, 뭐 보안에 대한 얘기 쭉 했지만 그런 부분에 상당히 유리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클라이언트들 입장에서 훨씬 이전보다 네. 깔끔해졌다 또는 뭐 빨라졌다, 안정적이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그 부분 항상 고민해서 서비스 처음에 만들 때 또는 서비스 중이라도 고려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정리해야 되는데 저희 대신해서 아주 깔끔하게 네. 정리해 주셨는데 네, 저 오늘 날로 먹습니다. 네, 마치 아카마이 직원이 얘기해 주시듯이 얘기를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예. 하여튼 뭐 저희는 뭐 그렇습니다. 우리 한류를 세계에 알리는데 아주 네. 최전선에 서 계셔가지고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많은 고민과 좀 더 우리 문화를 알리는데 좀 더 힘써 주시고요. 당부드리고 저희는 다음 달에 또 다시 다른 세미나 주제를 갖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